이 시간에는 담보물건을 봅니다. 담보물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보시면 유치권 2개, 저당 3개에서 5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10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담보물건에서는 5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고 이 점수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 125페이지인데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배우고 질권은 안 배운다고 그랬지. 왜? 질권은 인질 잡듯이 동산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어디에서 쓰는 개념이라고? 전당포에 쓰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중개사 시험에서는 동산을 배우지 않아. 그래서 8가지 물건 중에서도 질권은 뺀다고 그랬습니다. 인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질권 전당포에서 요즘 뭐 스마트폰, 여성들 명품 가방 잡고 돈 빌려주는 거 동산이 대상이라 시험을 안 치고요. 그리고 유치권은 유치장 간다, 유치 그런 뜻입니다. 죄지는 유치장 잡아놓죠?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질권은 인질, 유치권은 유치장 생각하시면서 질권은 동산이 담보 대상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않는다는 거. 자, 담보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담보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 물적 담보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담보죠? 물적 담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인적 담보가? 인적 담보는 보증 서는 거 있죠? 보증, 연대보증, 연대채 뭐 이런 것이 인적 담보인데 요즘 상대적으로 인적 담보 제도를 잘 써먹지는 않습니다. 보증서라, 보증서 달라 서로 부탁하기도 힘들고 거절도 힘들기 때문에 또 확실하지도 않아. 요즘 거기다가 물적 담보로서 저당권인데 인적 담보는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이고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에 있습니다.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인적 담보는 보증이다. 물적 담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물적 담보 형태죠. 물이 뭐죠? 물건이죠. 복잡하게 해놨지만 이것은 교과서 앞쪽판이라고 했죠. 크게 유치권과 저당권만 보시면 돼요. 자, 물적 담보의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물적 담보는 그게 제한물권 법리와 소유권 이전 법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법정 담보와 약정 담보 보시면 되겠고요. 법정이 무슨 소리죠? 법에 정해진 담보, 약정은 계약에 의한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정 담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권이죠. 죄지는 유치장이 잡거나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유치권. 물론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이 있죠. 무시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나 상가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도 넓게 보면 법정 담보에 들어가고요. 약정 담보 무슨 뜻이라고? 계약을 위한 담보인데 질권 저당권. 여기 중요한 전세권도 넓게 보면 약정 담보에 들어갑니다. 원래 전세권은 뭐죠? 용의물권이잖아. 그러나 경매권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담보물권의 성질도 있다. 무슨 담보? 약정 담보. 유치권은 법정 담보고 질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이 무슨 뜻이라고? 계약했다. 우리가 전담포 가서 계약하고 은행 가서 계약하지 그런 뜻입니다. 유치권은 법에 정해진 담보물권이고 질권은 전담포, 저당권은 은행 가서 계약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약정 담보다 그런 별 쓰고요. 양도담보 이런 거 나중에 배우지요. 나중에 마지막 시간을 배울 거고요. 환매, 재매매도 매매에서 나옵니다. 대물변제약 이것은 가등기 담보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뭐 이 체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체계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법정 담보는 법에 정한 담보로서 유치권이 있다. 그리고 질권 저당권은 약정 담보, 계약을 위한 담보인데 질권은 동상의 대상이 되는 전담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의 특성, 통효성 중요하네요. 통효성, 한자로 공통으로 가진 성질, 통효성이라고도 나오니까 통효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지만 뭐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4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중요한 개념인데 문제는 부종성과 수반성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파랗게 해놨습니다만은 시험용으로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부종성 뜻. 부종성은 저당 채무 변제하면 등기 자동 말소 이렇게 유식이 바라고요. 수반성은 저당 채권을 처분하면 저당대로 따라서 이전한다는 거. 다시 한번 부종성은 저당 채무 변제하면 저당 등기 자동 말소. 수반성은 저당 채권을 처분하면 등기로 따라서 이전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부종성과 수반성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몸으로 체득 느껴야 됩니다. 그냥 원래 한자가 똑같습니다. 부증은 뭐요? 붙어 다닌다. 수반은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한자로 의미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부종성은 시험용으로는요. 저당 채무 변제하면 저당 등기 자동 말소.
수반성은 저당 채권을 처분하면 저당 등에도 따라서 이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아시자는 거죠. 의의는요,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고 채권 소멸하면 담보도 소멸한다. 즉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부종성이 완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질권과 저당권인데요. 유치권에는요 부종성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은 근질, 근저당이라고 해서 부종성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지만 근저당 지대는요 부종성이 소멸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는요 부종성은 근저당에는 소멸해서 약화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근저당 나중에 배우지만 근저당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면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이면서 부종성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반성은 저당 채권을 처분하면 등기 따라서 이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수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느낌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부종성은 그래도 좀 느낌이 오는데 수반성은 일단 따라간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면 아는데 하여간 시험료는요 저당 채권을 처분하면 저당 등기도 따라서 이전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종성과 수반성은 구별이 애매하기 때문에 많이 책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에 물상대성을 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뜻은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꽁 대신 닭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상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흔한 예를 들면 어떤 빌라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인 빌라 주인이 나중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인 저당권자는 빌라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경매하려 봤더니 그 빌라가 경매 들어가기 전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또는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빌라에 설정된 저당권은 목적물의 멸실과 함께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 소멸한다. 저당권자 돈을 받지 못하죠. 경매할 수 없으니까 다행히 그 빌라에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금 지급되기 전에 보험금 청구를 압류하는 권리가 바로 물상대입니다. 원래는 빌라를 경매하려 했다가 빌라가 없어지니까 빌라 대신 나오는 보험금 청구를 대신 압류하는 권리다. 물상대유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대신 압류할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받게 되는 어떤 금전 등을 대신 압류할 권리로서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 인도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압류해야 됩니다. 돈이 이미 지급되면 물상대에 불과합니다. 압류는 누가 상관없습니다.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타인이 압류해도 금액이 특정성만 유지되면 순서대로 받을 수 있지 그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중요한 거는 매매대금이나 차임 등은 멸실, 훼손, 징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등은 압류할 수 있어도 매매대금이나 또는 차임 등에는 물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요. 물상대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배우지만 유치권에는 우물적거등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권, 저당권은 인정되고 유치권은 경매할 수 있어도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이지 우선변제 경매 그럼 틀립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금력은 없다. 유치권자 경매도 가격으로 환산을 위한 경매이지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그러면 틀린다는 거. 자, 불가함성은 무슨 소리죠? 채권을 나누지 못한다. 담보물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 흔한 것이 구두탁은 아저씨는 보통 구두탁 값이 3,000원이거든요. 그럼 3,000원을 다 줘야 두 쪽을 다 내주지 1,500원 줘도 한쪽 안 내준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채권을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을 불가함성이라고 한다. 이어서 유치권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